검찰이 인하대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추락해 숨지게 한 가해 남학생에게 준강간치사죄 대신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순천향대 오윤성 경찰 행정학과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경찰은 가해자에게 송치 당시에는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했는데 검찰이 이를 변경해서 살인죄로 바꿨습니다. 검경이 다르게 이 사안을 본 이유가 궁금한데요. 경찰은 이제 준강간치사죄, 즉 다시 말해서 이제 술을 먹고 정신을 잃은 그 여성을 폭행해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그렇게 해서 이제 준강간치사죄로 의율 해서 송치를 했는데 검찰은 이제 검토 단계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하고 이제 구속 기소를 했는데요. 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사망 가능성을 예상을 했고 또 사망을 해도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이제 보는 것인데 살인의 고의 여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보강 수사를 통해서 내린 결정으로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범행 현장을 보게 되면 그 높이가 한 8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창틀 끝이 바로 외벽하고 이어져서 거기서 이제 이탈되면 바로 이제 떨어지고 밑바닥이 콘크리트 바닥, 아스팔트 바닥으로 돼 있어가지고 추락 시 사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돼 있는데 부검 결과 그리고 이제 법의학자를 현장에 데려가서 검증을 한 그 결과 사실은 이제 뭐 바로 그 구조를 했다 하더라도 사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추락과 동시에 머리라든가 이런 그 다발성 장기 손상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그 경찰에서는 준강간치사죄를 의율을 해서 송치를 했지만 검찰에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게다가 범행 당시에 가해자가 불법 촬영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이 됐습니다. 경찰이 검찰에 송치하면서 이 불법 촬영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이제 이 디지털 포렌식을 가해자의 휴대폰을 중심으로 해서 검찰이 한번 해보니까 이 촬영을 할 때 가해자가 직접 누르고 그리고 이제 피해자가 떨어진 이후에 또 다시 자기가 눌러서 껐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것이 영상이 찍힌 것이 아니라 소리만 지금 담겨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동영상을 촬영을 했지만 이 피해자 신체를 촬영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반포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는 기소를 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당시에 술을 많이 마셨기 때문에 만취 상태에서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 정말 기억이 안 나는 걸까요? 아니면 끝까지 감형받기 위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하는 걸까요? 보통 어떻습니까? 본인은 이제 성폭행 시도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떨어지는 결정적인 순간은 기억이 나지 않고 나중에 이제 눈을 떠보니까 집에 와 있더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억이 안 나기보다도 정확하게 표현을 하게 되면 기억하기 싫겠죠. 그래서 그것이 정확한 표현 같고요. 실제로 이제 경찰에서는 준강간치사로 의율을 했지만은 검찰에서는 이제 살인죄로 지금 현재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준강간치사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의 징역 그리고 무기징역까지 해당이 되지만 만약에 이제 강간된 살인 같은 경우는 무기징역 그리고 사형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핵심이 이 살인의 고의성 여부가 아마 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는데 과연 미필적 고의가 성립이 될까? 그런데 판례에 보게 되면은 강간 실행 착수에 들어간 그 상태에서 피해자가 도주를 하다가 추락해서 사망을 할 때도 인정되는 그런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 재판 결과를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만약에 가해자에게 살인죄가 적용이 된다면 무기징역 또는 사형 두 가지밖에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강간 등 살인입니다. 네, 그렇군요.